여자들이 느끼는 번아웃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자들은 언제 무기력할까?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의, 직, 주. 여유주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삶의 질에 올려주는 아이템과 2021년 새해 목표 같이 세워요. 여자라면 꿈을 크게 여의주 야만정시에 후원을 해주신 은세미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화의 진행을 맡게 된 장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누리님, 소나님, 이지님이 나와주셨어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전 세계가 다 함께 2020년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던가요? 그럼요. 한 살 안 먹었어요.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시험 끝나고 여유가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현타였는데, 지금은 밀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있었더라고요. 근데 할 일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할 일을 하고 살다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너무 뭔가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오늘 하루가 원래 바빠야 되는데, 하루에 할 일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 없으면 되게 기똥차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지 않아요. 진짜 아니, 이거 약간 마음 그거 편하게. 생각나요. 그 예전에 무릎팍도사에서 장명주 바이올리니스트 나왔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너무 할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져도 뭘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진님이 약간 맞아. 그런 케이스 같아요.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맞아요. 시간 낭비 해본 사람이 잘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데요. 다 알잖아요. 에이, 지금 아니면서. 다 이제 뭐 알다시피 다 끊고 지금 다 쉬고 있죠. 그래가지고 부러워. 회사 마치고 오면은 너무 좋아요. 살 것 같네요. 아니 지금 그 원래 건설적인 사업 잠깐 쉬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언제 돌아오세요, 근데? 아니 좀 살려줘요. 나 진짜 네? 살려줘요. 아니 건설적인 사람은 정말 좋은 그건데 아니 어찌나 강제성이 좀 그런지 꼭 숙제를 하고 해야 되는 그게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쵸. 알죠, 알죠. 그게 없으니까 지금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바로 그냥 엽서설 보고 유튜브 그 요새 추천해주신 그 잡밥TV 그거 보고 있고 요새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게 최고죠. 너무 좋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소나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최근에 면접 봐서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 첫 출근일이 25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일찍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는 이제 뭐 일주일이나 뭐 좀 빨리 땡겨서 2주 정도 생각하고, 네, 가능해요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 주부터 나와주세요라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유망한 어차피- 인재라고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스케줄에 맞는 게 저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시작하는 거 빨리 해야지. 뭐 어차피 가기로 한 거 생각 오래 하면은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요. 내일 출근하고, 그래도 출근하기 싫네요. 여러분, 전 이제 프리랜서가 되게 소중할 것 아니에요. 같아. 전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나님은 투잡러가 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 체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도 회사 다닐 때도 그걸 했었거든요. 원래 하던 거를. 네네. 그래서 항상 투잡이긴 했는데 지금 건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한 1월, 2월은 좀 정신없이 보낼 것 같아요. 썩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쉬어나요. 이거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내일인데? 많이 쉬기엔 내일인데요? 새해가 밝아도 역시 다들 바쁘시군요. 네. 아니, 그러네요. 근데 장단님이 진짜 바쁠 것 같은 게 내년 만다라트를 봤는데, 할 일 왜 이렇게 많으세요, 다들? 난 텅텅 비었는데. 목표는 크게 다 안 나왔어요. 채우셨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채울 그게 없어요. 거라서.
일단 목표는 크게 잡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이 나거나 맡은 일을 하는데 관심이 크게 줄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이나 음주를 하거나 짜증과 불만이 늘고 여유가 없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이 중에서 2가지 이상만 해당돼도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고군분투하다가 탈진해버리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죠. 저희 중에 가장 바쁘신 이지님께서는 최근에 한가해졌다고 하시지만 그동안 되게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혹시 번아웃을 언제 느껴보셨는지,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걸 알아차린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런데 둔감해서 사실 예전에는 번아웃이다, 우울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면 사람이 소진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분이 전문가 분이 검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주 매우 멀쩡하다고 나와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약간 그때는 첫 회사를 취직을 한 거였고 첫 회사에 취직하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의 그 계속 배탈이 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너무 배가 아프고 그게 몇 달이 지속이 되고 사람이 항상 약간 긴장해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친구 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수직적인 관계에 들어가니까 대처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한데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사하니까 그때 같이 검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매우 멀쩡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깊은 우울증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러 가시고 네, 저는 멀쩡하니까 별 코멘트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제가 좀 심하다라고 느끼면 아주 매우 멀쩡했고요. 좀 번아웃을 알아차리는 그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괜찮나? 하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하면 아예 괜찮나 보다. 내가 힘들다고 할 정도면 괜찮다 이러면서 지내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번아웃이 온 게 어제였거든요. 어제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최근이네요. 네. 그게 막 일하다가 이것도 해야 돼? 하는 게 딱 생각이 들자마자 너무 힘들다, 숨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토요일 근무가 너무 빡센 게 끝날 때까지 거의 화장실을 못 가거든요. 너무 스케줄이 빡세서. 그건 좀 바빠서요? 심한데요. 근데 이게 약간 직업병인데 주변에서 들으면 다들 좀 슬퍼하는데 제가 진짜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신경을 쓰면 배탈이 나는 타입인데 그래서 상비약을 들고 다녀요. 왜냐면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못 먹어서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토요일마다 약간의 뭔가 제가 계획한 거랑 변화가 되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번아웃은 그거였고, 근데 그 이전의 생각을 해보면 건설적인 삶을 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다가 그 의욕이 꺾이는 걸 실시간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아직 기억나요. 그때 시험 문제 풀다가 한 문제도 풀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좀 그게 좀 더 심하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이게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네, 번아웃이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번아웃이 오면은 좀 쉬어라고 코멘트 해줄 줄 알았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할 일은 하라고 하셔가지고. 맨날 우리만 이진님한테 이진님 그거 진짜 바쁘신 거 맞고 되게 힘드신 거라고 근데 이진님만 계속 보니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들은 약간 하루하루가 그 바쁨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을 안 잤으면 좋겠다고. 왜 사람이 잠을 자고 왜 다른 이렇게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잠도 좀 줄이고 싶고 저는 제 일에 더 몰두하고 싶다고 하자마자 그 다음 주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노선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계속 제가 자고 싶지 않다, 할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냥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좀 번아웃을 많이 느끼긴 했고,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는 그냥 누워만 있거나 아니면 앉아만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은 그런 증상이죠. 보통은 누워만 있고 그렇게 하죠. 의욕이 네. 없어지니까 일단. 네, 음. 그런 식으로 있다가, 근데 뭐 공부하라고 공부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특별히 뭔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일상을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너가 포기해야 될 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쉬거나 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래도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거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하고 있었죠. 전문가 선생님 되게 팩폭러시네요. 근데 할 일은 하라니.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최근에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다 터지다면서요. 제가 너무 와닿는 맞아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기에 따라 업무 쏠림이 편차가 큰 편이라 가지고 연말 되면 보고서도 써야 되고 회계 결산도 제가 다 해야 돼서 그런 할 일들이 좀 밀려 있는데 근데 안 바쁠 때 늘려놨던 이제 저의 시험이라던가 그런 자기 개발이 겹친 거죠. 사실 시험이 진짜 이때 있는 줄 몰랐는데 우연히 좀 찾아보다 시작하게 된 거라서 근데 거기다가 제가 연말에 이제 그 PMS가 좀 겹친 거예요. 이번에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2주를 그렇게 하다가 생리가 너무 안 터져서 거기까지 겹치니까 이제 짜증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5가지가 다 접니다. 특히 폭식 마음에 콕콕 찔렸고요. 그래서 나오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는 일이 좀 잘 안 풀리거나 약간 피곤하거나 아니면 일에 보람을 좀 느끼지 못할 때 제일 무력해지고 좀 번아웃에 유사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그리고 좀 고지식해요.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맞아. 그러게요. 근데 고집은 진짜 세요. 안 그래 보이지만 여러분 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고지식이고. 그래서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시키면은 진짜 정신적으로 진짜 괴로워하거든요.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괴로운 것처럼 막 정신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걸 시키면은. 그래서 전 회사를 퇴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제가 이 일에 약간 의미를 못 찾아서 회사에 보낸 시간들이 너무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을 즐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다른 걸 했는데 너무 그 월급 알량한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그거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약간 보람이 없고 내가 이 시간 왜 보냈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그냥 늘다가 그냥 은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약간 와닿았을 때 뭔가 이렇게 진짜 무기력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뭘 해도 피곤하고 굉장히 비관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화를 낼 체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기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평소에 즐기던 것들도 그냥 다 재미없어지고 그게 아마 저는 번아웃 증후군에 좀 유사했던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저는 그 2개가 있긴 한데 약간 좀 걸쳐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폭식은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겪어왔던 거라 계속 싸우고 있는 터라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 쭉 갈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래에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쉬는 중인데 이게 아까 그 질문에 맡은 일을 하는데 관심을 주는 항목 그게 줄어드는 거? 그게 해당되는 거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다송하긴 한데 근데 이제 차이를 굳이 찾는다면 제가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100% 제가 무기력증이고 매너리즘 빠졌고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되게 변명 같긴 한데 그냥 내가 알아서 휴식하는 거지 무기력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요렇게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안 길어지게 되게 제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길어버리면 이불 속에서 못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렇기 늘어지잖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진짜 이제는 좀 요령이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공통적으로 무기력한 기분을 많이 느끼셨네요. 그럴 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게 짱인데 마음껏 쉴 수도 없고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리님 말씀처럼 이 상태를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쉬고 계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쉴 줄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이진이가요? 정가요? 약간의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쉬려고 누워있는 순간에도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내일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맞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서 쉴 때가 아니다면서 계속 맞아.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뭔가. 맞는 거 같아요. 약간 아니, 마음의 밭 같은 느낌. 가만히 있는 거 좋지 않아요? 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좋던데. 저 아무 이제는 생각 그게 없이 아닌가 봐. 진짜 좋아해요. 저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책을 읽고 있거나 뭐 웹툰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지. 와. 자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본 적은 있죠. 그래야 잘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나는 것 같고, 이거는 저도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도 막 자기계발서나 좀 유명한 사람 보면 다 1분 1초 알면서 막 하잖아요. 이진님처럼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이러니까 타고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냥 자기에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앞서 좀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최근에 좀 업무적으로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결과물이 다 나온 거라서 책으로 나온 거라서 그걸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결과물이 다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제대로 시안을 확인을 못 한 거죠. 책이다 보니까 글자가 많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근데 확인은 더블 체크 했어야 되는데 좀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친 상태에서 이런 업무적인 실수까지 겹치니까 막 자괴감이 들고 계속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심장이 계속 콩닥콩닥 하는 거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뭔가 그런 느낌. 또 다른 거 실수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약간 어느 정도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걸 제가 그랬다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이제 그냥 약간 게으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근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하고 만나고 나서 이제 내 안에 무기력함이 숨어져 있었구나 이걸 그제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항상 좀 갉아먹는 건데 이제 에너지가 넘칠 때는 막 이런 원대한 목표를 세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다가 근데 갑자기 무기력 증세가 나타나서 또 식어버리고 또 확 하다가 또 식어버리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지구력이 없을까요? 끈기가 없을까요? 이런 게 제 평생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의 그런 경험 때문에 내재되어 있던 무기력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하나의 어떤 그게 뭐 어떤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이 됐든 아까 말했던 회사에서 어떤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탁 건드리면 이제 그때는 좀 확 다운되어지고 그런 게 좀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사람이 약간 살다 보면은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구나. 그러다가 극복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갑자기 우울할 때도 있지. 그러다 나아지니까 견디면. 근데 나아진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심해져가지고 정말 이거 번아웃 증세구나 느꼈던 거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제가 한 2년 넘게 그걸 느꼈었어요. 너무 길지 않아요? 길게 느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게 번아웃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계속 속으로는 나 되게 매너리즘 빠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론 제가 집순이긴 한데 근데 너무 이제 아무 생활도 안 하고 회사 가서도 일적인 면에서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물론 시키는 것만 하는 건 맞는데 어쨌건
너무 좀 최소한의 것만 하고 그냥 삶의 보람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옛날에는 똑같은 일을 내가 미뤄도 내가 내일은 할 거야. 내일은 내가 할 거야.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거야.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제 자신을 보고서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게 진짜 저는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2020년 1월이었을 거예요. 초반에 이제 새해 갔는데 그게 진짜 내 인생을 구했다 싶을 정도로 되게 잘한 선택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당당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됐는 게 되게 좀 근본적인 원인이 쌓여서 된 거예요. 이게 어릴 적에 겪었던 환경에 의한 요인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애정 결핍, 그로 인한 또 낮은 자존감, 또 그로 인한 너무 과한 자기 희생. 뭐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있겠지만 뭐 회사 같은 데서도 너무 일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나를 너무 희생을 시키는 그게 그런 진짜 큰 것 같아, 은근히. 그런 것들. 그리고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를 너무 깊숙이 받는다는 거. 너무 깊숙이 받고 체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그중에 빵 터져가지고 번아웃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누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쌓이다가 어느 순간 팡 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팡 터지는 그게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뭔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그게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팍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약간 죽 터지는 것처럼. 맞아.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야근이 진짜 심한 적이 많았거든요. 진짜 심할 때는 제가 제일 늦게 집에 가본 게 새벽 1시였거든요. 그때 주차는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막 졸음운전도 한 적 있고 이러다 내가 죽든지 내가 누군가를 도로에서 죽이든지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뒤에는 회사에서 1시간씩 자고 가고 그랬거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어디에? 근데 그 뒤에 가서는 안 그랬어. 그 뒤에는 막 배째라 하면서 그냥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째 야근에 좀 시달리고 그때 한번 저도 정단님처럼 맡은 프로젝트가 좀 잘못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상부에서 진짜 털린 적이 있어요. 한번 그때 좀 저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딱히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게 아니고 그냥 회사 너무 가기 싫다. 그 다음 날이 무서운 거예요. 출근하는 게 일어나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가면 또 무슨 소리 들을까 이런 거 막 나는 멍청이다 월요일 너무 무섭다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거래처 윗분들을 모시고 이제 어떤 방수 제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테스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무사히 끝났다 이거 정리만 해가지고 우리 돌리면 되겠다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분이 제품에 물을 뿌려 보시는데 물이 너무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방수 제품이잖아요. 근데 물을 이렇게 막 목마른 것처럼 쑥 빨아당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약간 그 제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제품이? 그러니까 자재를 잘못 쓴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리딩했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약간 헐 하는 표정으로 이제 물이 흡수되는 거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완전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체크를 못한 탓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내가 너무 쓸모가 없다. 진짜 나는 일 못한다 하는 자괴감이랑 피로감이랑 뭐 회의감이랑 이런 게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회사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뒤에도 이제 몇 번 그런 식으로 멘탈이 나간 적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일 확실한 징후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 진짜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아예 상실해버릴 때 그때가 이제 번아웃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그게 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우리 다 이런 그러시죠? 거 있지 않아요? 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특히 회사 초반 때 그 전에 사수분이 너무 그런 어나더 레벨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이건 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면 안 할 실수도 하게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맞아. 진짜 그래서
진짜 똑같이 공감하는 게 그 회사 가는 거 한 발걸음 떼는 게 저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올라가기 싫고 자리 앉는 것도 싫고. 예, 매번 자괴감 느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제일 한심스럽고 이 세상에 제일 한심스럽고 당장 여기서 사라지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실수가 좀 다 한 번쯤은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있죠. 한 일하면서.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멘탈 무너지는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보면 큰 이유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냥 딱 소진되는 기분이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맞아. 너무 많이 하니까 조절하시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막 진짜 제가 막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는 딱 생각을 안 하긴 하거든요. 아니야, 많이 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항상 제가 보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약간.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1%, 0.1%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10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잠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그냥 건 아니긴 자는 거죠. 하잖아요. 아니, 놀 거 많잖아. 우리 넷플릭스 유튜브만 보더라도 시간 얼마나 잘 가는데. 아니, 그런 건 멍 하긴. 때려도 되는데. 맞아. 멍 때려도 되지. 근데 뭐 모르겠네요. 최근에는 뭐 게임을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게임의 이유인가? 이러면서 하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거를 달리고 있는 게 이게 이유인가?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네, 저는 뭐. 우리 언제만 게임 얘기해야죠. 해야죠. 이진님 최근에 너무 재밌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인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재미인가요? 저는 사실. 이게 재미인가요? 무슨 질문이죠, 게임 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저 카트라이더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사람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잘못 사서 달리긴 하는데, 네, 이게 재미인가? 재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약간. 게임할 때 머리 비우는 게 아니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왜냐면 이 지역에서 퀘스트가 있으면 이거 깨고 저거 깨고 저걸 깨야지 동선이 제일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계산해서 하거든요, 저는. 저는 어제 왜 그렇게 하지? 게임할 때 꼴찌로 달리니까 그냥 유유자적하게 달렸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 꼴찌가 되어 있길래 그냥 이 길도 가보고 저렇게도 빠져보고 이러고 가는데 너무 신기한 사람이다. 약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번아웃도 번아웃이지만 소진되는 기분을 떠나서 그때 약간 슬펐던 거는 뭐가 진정한 재미인지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재님은 여가 시간 때 뭐 해요? 저는 웹툰 보거나 그릴 거나 그게 단데요. 그럼 아니면은 그게 이재님 즐거움인가 보지. 그런가 봐요. 근데 시험 끝나고 하루 딱 그렇게 하니까 이제 된 것 같더라고요. 회복이 빠르신 편인가? 잘 모르겠는 게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덕질 이런 거는 굉장히 몇 년간 오랫동안 해도 약간 일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번아웃이 오면은 그냥 저만의 즐길 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할 게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네, 그리고 맞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예전에는 이게 저의 여가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뭔가 뭘 해야 될지 약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아예 바뀐 것 같아요. 패턴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제가 제일 즐거웠을 땐 콘서트 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는 언제야? 그때가 언제예요? 콘서트면 작년이었나? 한 2년 작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미 작년이 아니겠죠. 코로나가 재작년이에요, 이제. 그러면.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여의주할 때 재밌다고 느끼긴 해요. 맞아. 재미는 있죠. 네, 그래서 갑자기 아니, 뭐. 이 자체가 힐링인 거지. 그런가 봐요. 맞아. 네, 부럽기도 그거 하고 말고. 좀 걱정도 되고 뭐 그렇네요. 소나님처럼 야근이나 과한 업무로 인한 자괴감이나 이지님이 소진되는 기분, 그리고 누리님처럼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 살아오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번아웃 증후군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외국에서 온 만큼. 네.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옛날 사람들이 분명히 겪고 살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전 좀 놀랐던 게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는 직종들도 번아웃 증후군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다가 좀 놀랐는데 작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크 트렌드 인덱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근로자의 번아웃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생산직 및 IT 근로자 중에 30%가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코로나를 그리고 많은 원격 근무자들도 원격 근무 이후에 심각하게 지쳤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요. 원격 근무자의 3분의 1이 일상과 분리 부족이 부정적 영향을 준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맞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코로나가 병이다 보니까 내가 남한테 그동안 피해를 준 것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감염된 줄을 모르니까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원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해요. 이제 프리랜서를 탈피하신 분도 있고 프리랜서인 분도 있고 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싶어요. 내일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좀 약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저와 비슷하게 이제 직장에 근무 중이신 누리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번아웃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는 아무래도 비대면 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매출이 늘었어요. 온라인 쪽이다 보니까. 그렇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좀 온라인이나 이런 배달 비대면 쪽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좀 이게 좀 갑자기 맞닥뜨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나가는 추이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보니까 조금 실감이 나고 대신 이제 바쁘긴 바빠졌는데 좀 수입은 별로 똑같죠 저는. 그러면서 좀 다가오는 그런 건 있죠. 아, 현타 진짜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그냥 또 꼬박꼬박 출근만 하면 어떻게 이제 월급은 나오는 직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한데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겪었다기보다는 뭐 제 수입에는 일단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타격은 아니지만 또 저도 하는 일 이렇게 업종이 좀 행사 쪽이다 보니까 이 일 자체가 저는 줄어든 거죠. 바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는데 예,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되고 이제 시청이라면서 계속 공문이 날라와요. 모이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지원금이 깎였어요. 내년 지원금이. 어떡해. 이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한 번 깎이면 절대 안 돌아오거든요. 절대 절대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또 이제 새롭게 제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따지 않는 이상해야 깎인 건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도 지치고 그냥 타격을 받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지원금도 깎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저는 약간 그런 게 왔던 것 같아요. 지친 걸 좀 숨기기 힘든 그런 네. 저는 그렇네요. 이즈님께서는 프리랜서신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번아웃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일이 쉬워서 번아웃을 세게 맞았죠. 근데 번아웃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약간 불안도였던 것 같아요. 번아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맨날 기사 보고 아는 분들이랑 다 같이 언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지냈고 그게 단 것 같고 네, 그게 단 것 같고 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때가 제일 좀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이게 코로나 탓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냥 올 거여서 왔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확실히 저는 일이 좀 불안정한 게 있어서 번아웃보다는 약간 불안도가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직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지금 다 사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은 괜찮더라도 이게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불안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네, 지금은 괜찮아도 저는 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3단계, 2.5단계 이거를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단계가 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럼 저도 그렇죠. 다시 쉬게 될 거고. 네,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사실 생각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건설적인 삶을 그때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라도 하니까 뭐 하루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러면서 좀 일상을 붙잡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 코로나 터질 때쯤에 이미 회사를 관둔 지 한 반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하는 직종 자체가 코로나랑 원래 비대면이니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조금 주는 달도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달도 있었고 그냥 원래랑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타격을 받은 건 아닌데 그리고 저는 원래 또 집순이라 가지고 막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로 인한 번아웃 그런 거는 크게 못 느꼈어요. 피해본 분들 앞에서는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데 제가 불편했던 거라고는 카페에서 작업 못하게 된 거 그래서 답답했던 거 그거랑 여행 못 갔던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 저도. 열심히 거리두기 하면서. 맞아. 저도 진짜 놀랬던 게 타격을 직접 받았다는 거를 저도 이제 밖으로 잘 안 나돌아다니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주말에 이제 막 밤에 약간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친구한테 약간 하소연 비슷한 걸 했는데 친구가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드라이브를 가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밤에.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니까 그냥 이제 그것도 다 어차피 어플로 다 신청을 했고 자동차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이제 렌트를 빌려가지고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놀랐던 게 그때가 토요일 밤이었는데 진짜 유령 도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산 시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를 문 연 곳이 없었어요. 주소도 닫았어요? 네, 주유소 문 닫은 걸 보고 진짜 타격을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이분들은 타격을 받는구나. 그리고 맞아. 너무 다 불이 꺼져 있고, 아예 이렇게 철문을 아예 건 것도 맞아. 많고, 그래서 진짜 심각하구나를 느꼈거든요. 임대도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상가 보면은. 맞아요. 갈수록 맞아요. 늘어나더라고요. 상가는. 계속 나와 있는 매물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긴 안 좋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보면은. 시대가 지금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AI랑 대화를 하고 이런 시대에 무슨 역병인가 싶긴 한데 정말 생각보다 우리의 그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쳤네요. 네. 혹시 이 번아웃 증후군이 오기 전에 느껴지는 사전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면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오기 전에 왜 이제 세포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 끝이 쭈뼛쭈뼛하고 막 몸이 떨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번아웃 증후군 오기 전에 엄청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증상을 알아차리는 나만의 사전 증상? 이런 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악물지 않는데 자면서 이를 악물어가지고 네, 원래는 사람들이 막 꿈에서 이빨 빠지는 꿈 꾸면 안 좋다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맞아요. 그런 꿈을 자주 꿨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빨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생할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살았는데 네, 최근에 그게 너무 아파서 알아보고 하니까 이를 악무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구강 마사지나 이완 운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스플린트나 이런 이갈이 방지를 사볼까 했는데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가 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토요일마다 김밥 한 줄을 먹거든요. 점심으로. 네. 네, 점심으로 김밥 한 줄 먹어요? 네. 예, 계속하세요. 네, 김밥 한 줄을 먹는데, 네, 이걸 한 줄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반 줄 정도만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네. 우리 이진님.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게, 네,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것을 찾는데, 근데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일 순하다는 크림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먹는데, 사실 그것만 먹어도 땀이 나가지고, 네, 그 정도 하고 있고, 아니면 진짜 단 바닐라 라떼? 이런 거 한 잔 마시고 일하고 막 이러는 정도여서, 뭔가 그런 게 땡기다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이번에 공부할 때는 그 불닭볶음면을 봉지채로 사가지고 집에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 마치면 무조건 그걸 먹으러 왔거든요, 집에 와서. 다행이다. 이진님도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먼저 몸에서 그걸 느끼는 편이신가 보네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점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제 몸이 귀신같이 그런 걸 찾는 거죠. 저도 좀 약간 그런 게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척도가 있거든요. 많이 받는다는 척도? 저는 약간 잠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인데 딱 잠들락 말락할 때 가위가 눌려요. 항상 스트레스를 진짜 심하게 받으면. 근데 이걸 가위 눌려보신 분들도 있고 안 눌려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가위가 이제 한 좀 오랫동안 눌리다 보니까 느낌이 있다고 해요. 가위가 눌리려고 하는 순간의 느낌이.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가위 누르면?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딱 이렇게 뭔가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눌려지는 느낌이라서 이게 빡 엄청난 압박감 같은? 바위로 맞아. 눌리는? 저는 그 침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맞아. 딱 그 느낌이 딱 올 때 이제는 딱 아니까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싶긴 해요, 그게. 딱 들락말락 하다 딱 오니까 이게 꿈이랑 현실의 경계에서 약간 저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 거죠. 니 이렇게 현실에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진짜 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체감이 딱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는. 저는 웃긴 게, 저 기분 좋을 때도 좀 먹는 거 찾고, 기분 나쁠 때도 먹는 거 찾고 그렇거든요. 나도. 근데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식욕이 떨어져서 안 먹거든요, 잘. 그때 막 완전 돌 씹는 기분이라서 그냥 안 먹고 말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생리 주기가 되게 주기적으로 안 나온다던가 예전에 한번 4개월 정도 안 나온 적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심할 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강으로 이렇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막 아니면 이명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막 삐 소리 이런 거. 이명이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꺼풀 떨릴 때도 있고. 마그네슘. 그 보기 되게 그렇잖아요. 눈꺼풀 이렇게 막 둘둘 떨리고 있으면. 아니면 편두통 올 때도 있고 그런 사인들이 좀 오면은 내가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하거나 아니면 큰 병 있는갑다 하고 이제 검진 받으러 갈 때도 있고요. 근데 병인갑다 이러면서 가면 건강하다고 나와요. 억울하다. 나 정상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인데 일단 자요. 저는 일단 자. 이게 피곤하든 뭐 스트레스든 내가 뭐 우울하든 일단 자거든요. 잠이 안 와도 일단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해요.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좀 잠자는 그 시간이 많은 편인데 아마 그 습관에서 기인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자면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피를 하는 것 같아요. 잠을 통해서 그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해왔던 방법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먹는 거. 다른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안 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내가 배가 불러도 여기서 더 넣으면 배가 아플 것 같아도 넣어요.
넣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지니까 물리적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 반응이 그건데 잠을 많이 자는 거랑 이제 먹는 거 그건데 되게 약간 어릴 때 약간 좀 살뜰한 보살핌을 안 받은 아이가 그럴 확률이 되게 높대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한테 자, 니 혼자 놀아 이러면 못 놀아요. 어떻게 노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른이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딱 놔두면은 애가 할 줄 아는 거는 뭐겠어요. 갓난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먹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보통 많이들 겪는 증상으로는 뭐 주위를 좀 잘 안 치운다거나 그러니까 방이 되게 쓰레기장처럼 된다거나 그렇게 되고 청결을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되게 계속 피로하고 자주 계속 피로하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건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저랑 같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슬프네요. 저희 건강하게 오래오래 봐야 되는데. 오래 맞아요. 오래오래 봐야 되는 저희 이 여의주로 책 낼 때까지 봐야 된다고요. 내고 나서도 봐야지. 단 말이에요. 진짜 만성 피로 언제부턴가 제 몸을 떠나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저도 진짜 잠을 많이 자고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이렇게 자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30대가 넘어오면서 잠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약간 잠이 줄지 않아요? 잠이 그냥 그대로 계속 많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잠을 원래 그러니까 머리 대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좀 잠을 잘 자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번아웃 증상이 올 때 증상이 하나가 그거예요. 잠을 억지로라도 많이 자는 그런 증상인데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머리 진짜 아프거든요. 계속 자다 보면 머리 아프고 맞아. 뿌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치긴 하긴 해야죠. 이거를 고치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번아웃 증상 극복하기 위한 게 이제 먹고 자는 것 말고 다른 방법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좀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근데 번아웃 오면은 그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이 어질러지거나 아니면 잠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저녁에 빨리 못 자거나 이런 증상들이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 정신과 쪽 책들을 보면은 규칙적인 삶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몸을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 운동하는 게 최고예요. 맞아. 근데 저희의 증상을 다 들어보면은 다들 스트레스 때문에 전부 다 신체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체화로 나오는 게 약간 긍정적인 사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채니까 사인 보내는 거잖아요, 몸이. 맞아. 빨리 쉬라고. 나는 힘드니까. 정신 차리고 쉬란 말이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잠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평일에 잠을 많이 자긴 하는데 토요일만 다가오면 한 3시간 자거든요. 스트레스 3시간 자고 때문에요? 근무하고 네 그렇게 사는데 이게 좀 생활 루틴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는 게 아닐까요? 잠도?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명절이나 휴가 가도 돌아오면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내일 우리 집이 큰 집이란 말이에요. 방사는 너무 싫어. 일단 내일이 제일 걱정이고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지죠? 녹음 자체가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번아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에너지를 소진하다, 다타다, 가열되어 고장나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쉬어도 피곤할 정도로 나를 갈아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소모하고 죄도 남지 않을 만큼 태워버리는 걸까요? 이게 약간 진짜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저는 저희 삶 자체가 경쟁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약간 무수한 비교에 시달리잖아요. 누가 뭐 한글을 빨리 뗐더라. 누구는 영어를 벌써 시작했더라. 이게 유치원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성적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중학교 가서 저는 아직도 충격적인 게 성적이
모두 공개더라고요. 맞아. 그쵸. 그래요? 그게 저는 중학교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나만의 비밀 같은 성적이 이제는 게시판에 걸려 있다니. 맞아. 개인정보 침해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이 걸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 저는 안 그랬어요. 진짜? 장난님은요? 따로 전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전교생을 다 오픈하긴 했지만 전교생이었던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그랬지만 다른 학교 것까지 비교했어요. 저희는. 그건 너무하다. 그러게. 미친 거죠. 저는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나오면 국어 해놓고 1번부터 끝번까지 이름이 적혀있고 성적이 다 적혀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적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남 성적도 볼 수 있고 평균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약간 그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그쵸.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야지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건물주가 돼가지고 건물주의 삶처럼 아침에 뭐 하고 점심 때 밥 먹고 저녁에 지루하지만 뭐 책 한 권 보고 자는 그런 삶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솔직히 지금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근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돈을 저렇게 벌는데 나는 왜 못 벌지? 이런 현타를 맞으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 번아웃을 안 맞기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 내가 번아웃인 걸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속 달려가다 그냥 소진돼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 때 좀 알차다고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약간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이제 자기가 근데 받아들인 자기 모습이랑 뭔가 그 괴리감이 느껴질 때 되게 좀 뭔가 자괴감 들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진이 말씀해주신 대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꼈을 때, 자기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좀 그런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비교가 진짜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그러니까 앞에 하신 거 다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걸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막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 진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 나 왜 이러지? 이제 이러신 분이 있으면은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는지 또는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는다 아주 두꺼운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걸 너무 짧게 막 하루 이틀 만에 읽는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뭐 석 달, 뭐 아니면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좀 아무래도 부담감이 덜 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좀 이거 예전에 참 읽었던 문장인데 어떤 거냐면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진짜 마음에 크게 막 대작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간장종지만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간장종지만한 사람 되게 나쁜 걸로 보이겠지만 근데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대접 같은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간장종지에 담을 만한 그릇을 그 내용물을 담으면 되게 허전하잖아요. 근데 간장종지만한 그릇 가진 사람한테는 그만큼 양을 담아도 찬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헛헛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맞는 게 사실 나는 어쩌면은 조그마한 양에 충분한 사람일 수 있는데 너무 비교를 하고 막 자꾸 막 그렇잖아요. 막
이런 자기계발서라던가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막 아까 1%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성공담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너무 큰 목표를 잡아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비교에서 오는 어떤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데서 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찾아보니까 완벽하려는 욕심 때문에 무기력증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선생님의 이제 이거 모토라 해야 되나 이게 좀 좌우명이라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만사대충빨리예요. 저한테 좋다. 하신 말씀이 제가 이 고민으로 선생님 저 왜 이럴까요? 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까요? 나 저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이러니까 나는 만사대충빨리라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도 많이 내시고 하는 것도 많으시고 선생님 좀 되고 싶어요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만사대충빨리라고 뭘 하려고 해도 만사 그냥 빨리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신대요. 되게 나빠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졌던 마음이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좀 그랬어요. 사람이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랬는데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완벽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이제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냥 대충 빨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해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말 듣고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그 해리포터 스펠링 그 주문처럼 있잖아요. 가슴 속에 지금 새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훨씬 그렇게 하면 진짜 편해요. 마음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새. 너무 좋네요. 어차피 저희는 인간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너무 완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이진님이나 이제 선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생활부터 이어져 온 과도한 교육열 같은 분위기 그리고 요즘엔 취업난이 워낙 심하니까 경쟁 사회에서 맞아. 그런 사회 분위기도 저는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희진님 말씀처럼 자기를 잘 모르는 점이 큰 것 같아서 언제 지칠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번아웃 겪고 있다고 느낀 저부터 얘기해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저는 좀 잠을 잘 못 자는 되게 잠자는 게 좀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회복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들기 위한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틀어놓거든요. 네, 사운드 테라피 같은 느낌으로. 효과 있어요? 잠이 잘 와요. 네? 효과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 자기 전에 나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오거나 하면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돼서 잠이 잘 들면 좋은데 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예 이제 잠이 그런 것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책 읽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적는 거죠. 그때의 감정을. 의외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그냥 막 머릿속에 막 떠돌던 것들이 그냥 이제 글로 딱 적어 놓으면 되게 그냥 내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돼서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느낌? 나한테 부담이 좀 덜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혹시 번아웃 극복에 도움이 되었던 그런 뭐 말이나 습관이나 물건 이런 거 있으셨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궁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건 퇴사하자마자 했거든요. 역시. 하자마자 정신이 맑아지고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역시 완벽해. 또 퇴사하자마자 그 바로 친구 결혼식 좀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하와이 갔다가 이제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진짜 즐겁고 진짜 홀가분하게 놀다 왔거든요. 돈도 좀 맘대로 썼고 좀 이제 숙소도 좀 좋은 데서 있고 이 정도 써야지 이러면서 하고 왔는데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도 진짜 지치고 기력 없으면은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행 갔다 오면은 좀 기분이 풀리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실탄 사격장에 가는 것도 좀 좋아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10발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기 따라가지고 달라서 그래서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풀려요. 이게 그 소리가 일단 팡 크고 이게 뭐지 반동이 있으니까 뭔가 그 내 손에 이런 무기가 있다 그런 뭔가 그런 데서 이제 뭔가 그 만족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저는.
아까 그 만사 대충 빨리를 다들 마음에 좀 깊숙이 새기시길 추천드리고, 네. 저는 산책이에요, 산책. 진짜,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원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정말 무기력이 심하신 분들은 그것마저 힘들거든요. 갑자기 운동하라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때는 진짜 목표를 정말 쪼개가지고, 그냥 집 주위에 그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한 몇 분 안 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분, 10분? 그렇게,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고 올 때, 한정거장 그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오면, 정말 달라요. 이거 하고 안 하는 거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걷는 게 진짜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 저는 운동이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네, 저처럼 괜찮은 줄 알았는데 번아웃이거나 그리고 자기는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오히려 괜찮은 상태이거나 이런 거를 우리는 사실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래서 전문가 검사를 한번 다시 받아봤고 그러면서 좀 번아웃이거나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좀 비싼 돈이긴 하죠. 사실 막 그게 너무 큰 금액은 또 아닌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그쵸. 수밖에 몇 없기 번 가야 때문에 되니까. 근데 이거 제 주변에는 오래 안 가고 그냥 짧게만 가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유튜브 하말넘말님 보니까 한 번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가니까 해결이 되셨대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마다 약간 다른가 봐요. 장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단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또 그냥 검사만 딱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단기와 장기 이거는 뭐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를 만나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나도 직시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이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수영을 다닐 때는 진짜 제가 예전에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하루 꼬박 잠을 못 자고 새벽 수영하러 갔거든요. 가능해요? 이게 화가 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약간 화가 났어요. 회사 일 때문인데, 그러니까 후배인 사람한테 제가 치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에서 아니, 너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너한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막 마음으로는 글로는 막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막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감정이 쌓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새벽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을 하니까 기분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규칙적으로 좀 운동을 하는데 맞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이번에 링피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리오를 잘못 사고 너무 슬펐는데 그래서 링피트를 그 시간에 바로 하니까 좀 나아진다 이러면서 링피트가 참 좋은 게 사일런트 모드가 있어서 저녁 늦게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좀 좋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걸어야 되는 건데 약간 가벼운 스쿼트를 하면은 캐릭터가 걸어가더라고요. 이거 더 힘들지 않아요? 그게? 근데 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걷는 것보다 가벼운 스쿼트를 하는 게 전 더 안 피곤하더라고요. 걷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은 링피트를 바로 그냥 집이니까 꺼내서 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로 알게 됐는데 감정일기 쓰는 방법.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장담님은 화가 나면 글 쓰신다고 했잖아요. 잠이 안 오거나 하면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글을 쓰면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항상 화가 나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 이러면서 쉽게 되니까 그 상황을 자꾸 회상해야 맞아요. 저 막 이렇게 글은 점점 비속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끝나진 않고 손은 아프고 너무 이렇게 화가 나니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감정일기라는 게 있어서 내 감정이랑 사고랑 이 상황을 분리해서 적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적을 수 있으니까
빨리 적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규칙적인 삶이랑 이제 감정일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다들 몸을 움직이는 걸 추천하시네요. 저도 좀 사무직이라서 그런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러면 잠깐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좀 기분이 풀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끔 나갔다 오기도 하고, 요즘은 좀 저도 링피트를 샀기 때문에 아, 링피트를 어때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응.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일단 시큰둥해요. 네? 왜 이렇게 시큰둥해요? 아니, 좋으면은, 나도 살까 좀 고민 중이라 가지고. 저는 적극 해보시고 추천. 사세요. 왜요? 힘들어서? 너무 생각이 들리나요? 생각보다 장난이 진짜 말해줘요. 힘들어요. 어때요? 아, 힘들어요. 아니, 근데 힘드니까 더 재밌지 않아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있죠.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아, 얘기 들어보면. 아니, 공감이 근데 안 가. 봐요. 헬스를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성취감이 느껴지잖아요. 운동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안 힘든 사람은 운동선수겠죠.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맞아.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근육이 힘드니까 안 찢어지는 하잖아요. 통증이 있는 게 좋아요. 맞아요. 이게 아파야 한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너무. 이해가 표정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다른 세상 아니, 사람 근데 같아. 운동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운동을 하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밌어요. 근데 링피트가 너무 재밌는 게 저 캐릭터를 죽일 수 있잖아요. 배틀, 그러니까 이게 배틀. 약간 게임식인 게 저는 맵을 깨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퀘스트를 좀 주면은 그런 거 깨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게 목적을 퀘스트를 부여하고. 깨어가는 거고, 응. 그리고 이 판을 끝내겠다는 그 목적. 너무 음. 재밌는데? 그래요? 장난님 괜찮아요? 예,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운동이 PT니까 약간 1대1처럼 저한테 붙어가지고 진짜 나의 한계를 다 쓰는 이런 운동을 하다가 약간 집에서 하는 게 이게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약간 저는 조금 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 저한테 맞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대체를 위해서 이제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걸 위해서 하기는 하고 진짜 뭐 안 힘들진 않고 진짜 힘들긴 한데 약간 그래도 저는 헬스장에서 하는 게 좀 더 좋은 느낌? 개인적으로 좀 더 성취감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링비트 얘기하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다음에 누리님 같이 그 나디아님 집에 가요. 제가 들고 갈게요. 나디아님도 있고, 저 그리고 지금 손이 그래요? 계속 죽거든요. 두 판을 못 깨고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깨줘야 돼요. 같은 위치에서 링피트를요? 지금 살아남지 못해서. 링피트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데 나머지 게임은 죽이질 못해서 지금 안 되더라고요. 죽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게 괜찮네요. 죽일 수 있는 게. 다음 판을 가고 싶어요. 전 알았어요. 다음 맵을 가고 싶은데 계속 같은 위치에서 죽거든요. 초대해줘요. 네, 갈게. 나디아님 집이니까 나디아님에게 여쭤봅시다. 제 집은 아니어서. 네.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번아웃에서 가장 벗어나기 쉬운 방법이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큰 목표보다 목표를 잘게 썰어가지고 최대한 작은 걸 만드는 거죠. 진짜 하루에 뭐 이렇게 아까 누리님께서 두꺼운 책 읽기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두세 장 이렇게 읽기 이런 거부터 먼저 시작해서 성취감을 키워나가면 이제 그걸로 일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저희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일상에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과 이제 규칙적인 삶으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굉장히 작은 목표를 이룬다는 것처럼 저는 그게 건설적인 삶 그 모임 같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은 사실 건강이랑 또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건강해지는 거라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거여서, 네, 지금도 사실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도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잘 모르겠고, 약간 남들이 재밌다고 하는 그 재미가 뭔지 굉장히 요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게임도 다들 그냥 즐거워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뭐가 즐거운지 알고 싶어요.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아니, 왜?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성격이긴 한데, 좀, 아니, 삶의 즐거움을 모른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최근엔 그게 슬펐거든요. 음. 뭐가 즐거운 걸까? 이런 거를 좀 서글프긴 했는데, 뭐 이제 찾아가면 되니까. 그건 뭐지. 이제 하면 되죠, 뭐. 음.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좀 알게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뭔가 정해진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하면 좋고, 이 행동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경험의 부재가 굉장히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오락실도 다니고 했는데, 저는 그 오락실이 굉장히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처음으로 그 총 쏘는 게임을 해봤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물론 맞추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전에 너무 저는 좀 정해놓고 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본 것도 있고, 그 여의주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삶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은 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삶의 양식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MBTI만 봐도 우리가 거의 다르잖아요. 저랑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저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MBTI 편 진짜 어떻게 될지 난 너무 기대가 된다. 전 안 가요, 근데. 저도 안 가.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해 안 와가지고 막,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고치려고 하는 거는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려고 조금 하거든요. 제가 2시 이전에 자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잠이 와도 버텨요. 왜요? 왜죠? 밤에 휩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지 않고 시간이 다른 걸 아까운 하고 거예요, 싶어요. 네? 시간 아까워서. 아니, 저도 그쵸. 그래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버티는 걸 좀 고치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깝긴 한데 저는 일요일에 일찍 자는 게 제일 아깝거든요. 맞아. 그쵸.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오히려 규칙적인 삶이 도움이 된다는 걸 더 알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제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스케줄 근무를 했었을 때 되게 이제 이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게 아니고 저녁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돼. 새벽까지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몸이 망가진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이진이 말씀하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살면서 스트레스가 저희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안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자극이 돼서 또 나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없애는 게 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보는 방향으로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먼저 바꿔보는 걸 추천하고 싶거든요.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그런 거. 저도 이제 이런 여유주 팟캐스트 하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정신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맞아. 그런 거라서 마음 맞는 모임 찾아보는 게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제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아예 관심을 꺼요. 그냥 꺼버려요. 그냥 저를 딱 배터리라고 생각하면은 저한테 주어진 에너지는 100%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지 방전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에는 몇 프로, 내 스스로 돌보는데 몇 프로 이렇게 약간 나눠가지고 항상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했는데 80% 소진된데 일을 더 주잖아요. 그럼 안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집에 갔어요, 그냥. 내일 할게요 신기하다. 하면서 갔거든요. 막판엔 좀 그래가지고 편하게 지냈는데 근데 그렇게만 해도 약간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줄어서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사실 에너지도 애정도 관심도 약간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이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쓰면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리면서 내 스스로 지키고 또 그걸 배분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계속 지금 이쯤 되니까 저희 선생님이 약간 제 8의 여유지 멤버 같은데 계속 등장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아까 뭐 이주임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모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갔는데 정말 그 안 간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을 너무 잊지 말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도움 요청하시는 거를 정말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의식적으로 나를 좀 어떤 부분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테스트 했잖아요. 그 직장 뭐 테스트? 네. 저번에 타입이 영원 분리 타입으로 나왔잖아요. 유체이탈? 뭐 나왔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너무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을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엉뚱한 답을 도출할 때도 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난 내 할 일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맞아. 막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내 일만 집중하니까 훨씬 편한 거예요. 내 인생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필요한 거 같아요. 나를 좀 무지게 어떤 부분은 나의 예민도를 일부러라도 좀 떨어뜨리고 좀 무뎌지게 하는 게 도움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만사대충 빨리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걸 꼭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데 나를 자꾸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고 근데 나를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내 또 못했어. 나 오늘 또 늦게 일어났고 나 이거 또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뭐 한 1분 갔다 와도 잘했다 하고 자꾸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예전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일기 안 쓰거든요. 일기 안 쓰는데 그때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내일 뭐 할 거 되게 간단한 거 정말 쉬운 거 적어놓고 이제 그 다음날 그걸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일기를 마무리할 때 자기 직전에 적을 때 잘했다 적었거든요. 내가 나한테 잘했다 적었어요. 그거 보고 내가 우는 거야.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칭찬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안 적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 낮거든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스스로 내린 결론이 내가 나의 엄마가 돼줘야 돼. 내가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아까처럼 뭐 방을 안 치운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저 방에 있는 사람이 내 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두겠는가 그거 탁대거든요. 더러운 공간에 놔두는 것도.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고 아까처럼 뭐 좀 간단한 옷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넌 잘하고 있다. 잘했다. 계속 칭찬해주면 그게 정말 효과가 좋을 거예요. 너무 좋네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진짜 다들 힘들지 안 있는 사람 누가 맞아. 있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특히 말도 떼기 어렵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신체 부위가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지만 마음이 아프면은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 증상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꼭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여유를 갖고 나의 아픔과 너의 아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벌써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고 유익하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화에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이야기는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주였습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